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야에서 합격까지 넥스트 레벨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입니다. 자, 이 시간 2023 시즌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제 커리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대체 행정법 정말로 진입장벽이 낮지 않은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간이 한 10분은 좀 넘게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한 시즌의 방향과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순서를 보면은요. 대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이 행정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다른 과목들과 다른 독특한 공부 방법을 유도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랑 달라요. 그러한 특징에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1년간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한 공부 방법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제 넥스트 레벨 행정법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먼저 수험행정법의 특징입니다. 그게 파란 글씨로 써놓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쟁점. 모든 내용이 행정소송이라는 거대한 쟁점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은 왜 배울까요? 이게 인문 과목, 문과 과목에서 가장 실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데, 법은 그냥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배우는 게 전혀 아니죠. 우리 실생활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말로 안 끝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으로 처리해야죠.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법이 되는 거고, 법 이꼴 소송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행정법도 모든 내용이, 야, 행정법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뭔가 법적인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니? 법으로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네, 소송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원의 구분이 무의미해요. 교수님들의 교과서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대충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교과서로 한 150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행정법 체계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말이 좋아 1단원, 6단원이지 1단원이 곧 6단원이고 6단원이 곧 1단원입니다. 단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한국사가 되는데, 아직 갑자기 뜬금없죠. 한국사가 왜 튀어나오는지.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게요. 단원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책장을 넘겨가면서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단원에서부터 6단원 책 맨 뒤에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것도 달리 설명 없이 등장해요. 알고 있지? 를 전제로 깔고. 그리고 맨 마지막 6단원 막 1000페이지 넘어갔는데 갑자기 10페이지, 20페이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억하고 있지? 를 전제로 깔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초회독 과정, 태어나서 행정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뭔가 싶어요. 앞에 한 10페이지 나가고 있는데 다시 뭐 1000페이지 갈 수도 없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어렵고, 이게 한국사랑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뭐가 비교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어떤 교수님의 한국사 강의를 수강했는데, 뭐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정도 내지 일제강점기 정도부터 수강을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학창시절 때 공부를 1도 안 해가지고 그 앞에 내용 아무것도 모른다,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 세종대학이 누군지 뭐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공부를 이어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삼국시대 알아야 조선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알아야 일제강점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제강점기 모르면 고려시대 이해가 어려울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려시대 일제강점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찬가지로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하는데 조선 후기 역사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도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부터 끊어서 공부하든지 앞에서부터 공부하든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한국사인데, 다른 과목도 비슷한 과목이 있겠죠. 행정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내용이 행정소송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계속 보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앞에서부터 보다 보면은 그게 바로 가장 잘못된, 시간만 낭비하는, 내 합격을 주로 철저하게 늦춰버리는 공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을 어렵게 할 특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뭐 어려운 법률 용어, 말 자체가 너무나 대체 이게 한국말에 있는 건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용어들이 등장하고, 분량도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판례를 보면은 이게 문장도 길고 판례가 뭔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못 알아먹겠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들이 이놈의 행정법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처음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인데 단순 무작정 암기로 커버할 수 있는 양과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초시생,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의지와 열정이 지금 넘쳐나실 거예요. 내가 진짜 6개월, 길어도 한 1년 안에 합격한다.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씹어 먹겠다. 너무나 좋은 의지죠. 근데 이 의지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설정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정말로 열심히 합격과 멀어지는 길을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외워서 처리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불가능해요. 뭐 IQ 한 200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우리 없잖아요. 아무도 인생 삶에. 자, 그다음 마지막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쟁점에 따라 출제 비중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정법은 크게 6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6단원이 다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 문제 20문제 나오죠, 여러분? 그럼 단순 계산해서 한 단원당 한 3, 4문제, 3, 4문제 정도 나오겠구나. 아닙니다. 어떤 단원은 아예 한 문제도 안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와야 한 문제 나오는 단원이 있고 어떤 단원은 많게는 막 7문제씩 나오는 단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실제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교수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시는 거고 상대적으로 많이 써먹기 애매한 내용들은 출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조문과 판례가 존재하고 그것이 올해 한 해 나오고 내년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계속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공부를 강약 조절을 정말 잘 하면서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이런 거 안 나와 하고 확 넘어가실 필요도 있고요. 막 67문제씩 쏟아지는 주제 쟁점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을 좀 관련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수험행정법은 다른 어떤 과목들과 달리 수험적으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고유한 특징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이 특징을 어떻게 기억한 채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 빠르게 전체를 한번 쫙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 자, 배드, 굿 두 개를 나눠놨죠.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빠지는 함정이자 가장 잘못된 방법, 내가 정말로 시간을 많이 때려받았는데 날 합격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나는 완벽주의자다. 난 이 페이지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못 넘어간다. 한 페이지에 내가 1시간, 2시간도 붙잡고 있겠다라고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시생분들 많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열정과 의지에 가득 차셔가지고. 근데 배드라고 적었지만 월스트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배운 거에서 한 반만 이해해도 되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빠르게 전체를 한번 다 보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굿이라고 적었지만 베스트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미리 나와버렸네. 자, 보시면은 단원의 구분이 없어서 여러분 공부 시작하자마자 맨 뒤에 내용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처음 공부할 때는 100% 이해라는 것이 죽어도 불가능합니다. 아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겁나 시간 투자해서 1단원 공부 다 했다. 한 30일 걸려가지고 내가 전체 120강 정도 되는 강의에 한 30강을 들었다. 1강이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이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여러분, 자, 행정법은 소송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대체 뭔 내용이 있는지 뼈대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 붙이는 작업은 나중에 레벨 한 2, 3, 4 정도 가서 하시면 되고 레벨 1에서는 일단 스케치 먼저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감 칠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스케치가 안 되는데 물감은 어떻게 칠해요? 그게 바로 처음부터 완벽히 공부하시려는 분들의 특징이고 처음에는 무조건 빠르게 최대한 적은 강의 수로 알든 모르든 모르든은 좀 그렇지만 반만 알아도 충분할 정도로
이게 여러분 좀 의심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수험생활을 경험했고, 제가 수험생활 시작할 때 선배 법조인들이 저에게 못이 박히도록 가장 많이 해줬던 말이에요. 어차피 모르니까 일단 빨랑 들어라. 야, 밑줄 세게 긋지 마. 어차피 나중에 그러면 네가 밑줄을 그은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란 거 알게 될 거거든. 일단은 빨리 들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꼭 기억하실게요. 왜 이렇게 계속 막 입에 침이 튀어가도록 강조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제일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놓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반복 회독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50, 60%밖에 되지 않았던 EA 정도를 레벨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책을 한 번 한 번 더 볼 때마다 조금씩 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공부 시작해서 3월 달까지 공부하고 대충 4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이 한참 초반부 과정이거나 중반부 과정인 8월 달, 10월 달 요때부터 100%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한 3월달, 빨라도 한 2월달 정도까지 90%, 100%까지만 만드시면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짧지 않아요, 시간이. 따라서 처음부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재를 봐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서는 5번 이상, 기출 문제는 최소한 3번 이상 풀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꼭 이 숫자를 맞추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많이 볼수록 다다익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실 거. 교재를 방대하게 많이 만들지 마세요. 워낙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히 내 걸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권은 바로 기본서랑 기출문제집 두 권이 됩니다. 왜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보셔야 되냐? 여러분 학교 시험 때도 특히 열정을 쏟아서 공부하셨던 시험 과목 공부하셨던 그 과목이 있으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내가 노트 정리하거나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내용이 대충 어느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까지 같이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두뇌 시스템 자체가 좀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고 토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외우기 싫어도 자동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재를 한 번씩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교재를 계속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내용이요. 또 특징과 연결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동안 빈출되었던 내용. 그 다음 또 철저하게 이거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겠구나. 행정소송이라는 거대한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는 핵심적인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쓰는 표현인데요. 알아야 할 것만 아시면 합격하고 합격할 정도로만 아시면 충분해요. 모든 걸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다 몰라요. 법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한 1년에 판례가 몇만 개씩 쏟아지는데 제가 어떻게 그 판례를 다 알겠습니까? 무슨 로봇 AI 기계도 아니고. 다만 수험적으로 나올 만한 판례는 고정돼 있고 그 고정된 판례는 다 어디에 있는 거냐? 교수님들, 출제위원이신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교수님들께서 만드시는 교재지만 교과서라고 불러요. 이놈의 법학계에서는. 어쨌든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정도만 아시고 최신 판례 정도만 정리하면은 그 외의 거는 몰라도 합격하는데 1도 지장이 없어요. 결론, 알아야 할 것만 합격할 정도로만 공부하자. 지엽적인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마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신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은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이거 내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어디서 수험생 카페에서 보니까 야 이런 판례도 있더라.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건가? 야 어디 요 책에 보니까 짜투리에 이런 판례도 있던데 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외워도 돼요.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시험 문제 맞추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최대한 이 방대한 불량행정법을 축소시켜서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암기가 됩니다. 우리 로봇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알아야 할 것만 합격할 정도로만 빠르게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수험행정법 여러분의 합격을 최대한 앞당겨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께 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공부 방법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수험생 시절 때 제가 공부했던 민사소송법 교재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스캔 파일인데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밑줄 쳐져 있는 게 책에 원래 쳐져 있던 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좀 안 좋은 습관이었어요. 전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다 자대고 밑줄 긋다 보니까 진짜 프린트된 것처럼 깔끔하게 쫙쫙 긋죠. 자, 대충 한 7회독 정도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잘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공부했던 교재 페이지에 샤프로 흐릿하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독 부분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왜 샤프로 심지어 흐리게 했을까요? 아까 선배 법조인들이 해줬던 말 때문에. 어차피 네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할 확률이 높거든. 넌 지금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일단은 그냥 가볍게 체크해.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볍게 일단 체크한 거예요. 내 딴에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들을. 그 다음 2회독 과정에서는 디테일하죠. 예, 아주 필기감이 좋았던 편인데 이거 무슨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요. 워낙에 3년 동안 저 편만 썼어가지고 시그노 0.38을 마치 이제 무슨 신호등처럼 블랙, 레드, 블루로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 공부할 때는 블랙으로, 처음이 아니죠. 2회독 때는 블랙으로, 3회독 때는 레드로, 4회독 때는 블루로 체크를 했어요. 자, 근데 무조건 긋는 게 아니라 이제 블랙 정도 되면 그래도 1회독 블랙 때문에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들만 밑줄을 치면서 공부했습니다. 대체 근데 밑줄을 왜 치냐? 그 이후의 회독을 위해서. 자, 3회독 정도 됐다. 이 책을 3번이나 본다. 기억이 다 날까요, 여러분? 안 나요. 이 많은 게 어떻게 다 기억나요? 솔직히 약간 짜증이 좀 납니다. 3회독부터는. 이거 또 까먹었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까먹은 내용에 대해서만 다른 색깔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몇몇 군데 있죠. 막 요런데. 왜 빨간색으로 다르게 체크하냐? 다음 과정에서는 이것만 보려고요. 굉장히 내공이 부족한 2회독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내용들. 그래서 3회독 과정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그 뒤에 회독에서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안 까먹어요, 잘. 이 초반부터 이해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부터 흡수가 된 내용들은. 따라서 3회독 과정에서는 레드로 밑줄 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 거고 4회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4회독 때는 레드로 4회독 때는 레드로 밑줄 친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블랙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왜 4회독은 블루로 체크할 거예요? 5회독 때 이것만 보려고. 그럼 여러분 제 민사소송법 교재가 대충 한 900페이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처음 할 때는 900페이지가 굉장히 공부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왜요? 레드만 보면 되고 블루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는 블루가 없어요. 아주 땡키하게 3회독 과정까지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나 봐요. 물론 근데 나중에 또 까먹은 게 생겼죠. 자,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내가 뒤늦게 이 쟁점을 발견한 부분. 그 다음에 분홍색 형광펜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회독을 증가하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권화 과정을 진행한 겁니다. 단권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시험 전날 여러분 5과목 시험 보셔야 되죠. 근데 그러면 뭘 보셔야 될까요? 다 보셔야죠, 5과목.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행정법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회독이 되셨다. 시험 전날 2-3시간이면 1회독 끝납니다. 다 봐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제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토 나올 정도로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시험 하루 전날에 그냥 진짜 슬슬 넘어가요. 넘기는 그냥 속도 정도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광펜만 보고 들어갔거든요, 저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물론 여기도 체크 안 돼 있긴 하지만 정말 시험 한 1-2주 앞뒀을 때는 컴사로 정말 굵게 체크하고 들어갔어요. 책을 깨끗하게 봐야 한다는 제 그걸 깨뜨리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야, 시험이 다 다음 주인데 아직도 까먹었어? 컴사로 이제 겁나 체크하고 들어갔는데 시험 직전에 진짜 그런 것만 보고 들어간 거죠. 자, 하나의 그냥 예시가 돼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자로 예쁘게 밑줄 그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제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밑줄이 쳐있고 볼드체가 돼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여러분만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 책을 단권화해서 책을 그 2회독, 3회독, N회독으로 넘어갈수록 한 번 회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확 줄여야겠구나. 그 방법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요 색깔은 참고하시면 돼요. 펜도 그렇고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아이고 잘못 넘어간 것 같네요. 맞네요. 자,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저의 넥스트 레벨 행정법은 어떤 행정법이냐? 자, 제가 인사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내용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할게요. 왜 넥스트 레벨이냐?
레벨이 다른 강의가 될 거고요. 여러분 인생의 넥스트 레벨 합격의 장,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여러분이 부여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다음, 철저하게 출제 경향에 부합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 말인즉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소송. 그 다음,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높다라고 했죠. 빈출 영역 중심으로 강의의 강약이 조절이 될 거고 교재 또한 마찬가지의 순서와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거는 뒤로 좀 다 빼버렸고 분량도 줄였고요. 중요한 부분에는 엄청나게 이제 소위 때려받아가지고 양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 부분은 굉장히 앞부분에 전진 배치가 돼 있어요. 다음, 다 수험행정법의 공부 방법과 연결된 내용들이죠. 빠르게 회독하실 수 있고 반복 회독하시는 거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군더더기 없는 컴팩트한 강의, 빠른 회독이 가능하다. 미주알, 고주알, 뭐 사담은 적절하게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시는 것 같으면 아주 적절하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섞어가겠지만요. 여러분 어쨌든 제 농담 들으라고 아니면 뭐 딴소리 들으려고 공부하시는 이 영상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저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아니고 여러분께 객관식 행정법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쓸데없는 거 다 쳐내고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따라서 바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강수가 짧아요. 금방 회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여러 레벨 동안 계속되는 개념 강의. 통상 요즘에 그 트렌드가 올인원 강의다 이래가지고 초반에 한번 찐하게 한 100에서 120강 정도, 요즘에 막 140강 정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개념, 기출, 뭐 OX 모든 걸 다 통으로 한번 정말 진 빠지도록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커리큘럼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은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레벨,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개념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귀에 제가 계속해서 때려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회독이 진행될 때마다 훨씬 빠른 속도로요. 이렇게 빠른 회독과 반복 회독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될 예정이고 그 다음 이제 본 강의에서 보시게 될 강의 스타일인데요. 모든 강의에는 기본적으로 PPT가 활용될 거고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부교재로 활용하실 서브앤 요약 노트와 완벽히 일치하도록 매우 체계화되게 만들었고요. 판서도 적지 않게 활용할 건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고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셨을 때 그대로 필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판서를 해드릴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저의 강점 중에 하나죠. 변호사라는 실무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남 대신 소송해 주는 거잖아요. 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이런 사례에선 이렇게 되는 거다. 마치 여러분이 법정에 가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내가 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 소송의 개념 사례들을 여러분께 익숙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음 교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뭐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올커버 기본서. 기본서는 이론뿐만이 아니라 OX 문제가 이 번호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쟁점마다 정확하진 않은데 한 1000문제 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OX 문제는 잘 안 내요. 기본서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4개년 국가직 지방직의 기출문제를 모두 넣어놔가지고 그럼 1년에 40개씩이니까 기출문제만 해도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되겠죠. 15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기본서만으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상당한 어떤 증량이 이루어진 2023 기본서도 800페이지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중에 OX 기출이 못해도 한 150페이지는 넘어갈 거라 순수 개념만 보시면은 한 600여 페이지 될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압축한 게 올해부터 새로이 발간 예정인 초압축 서브앤 요약 노트입니다. 서브 노트인 동시에 요약 노트, 요약서로 활용 가능한 책이고 이런저런 뭐 표지고 뭐고 다 합쳐도 200페이지가 채 안 돼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컴팩트하게 빠르게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2023 시즌 커리는 대체 어떻게 진행될 거냐? 크게 레벨 0부터 레벨 6까지 7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행정법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 분들은 진짜 여러분 아무런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강의니까 레벨 0 입문 강의는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7월 4일 날 이제 처음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총 온라인 기준으로 8회. 근데 한 회당 50분이 채 안 될 거예요. 한 3, 40분짜리도 많을 거고 60분 잡아도 8시간인데 여러분 이미 제 영상 아마 배속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딕션이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제 영상은 그동안의 수강 후기나 수강생께 물어본 결과 1.5에서 2배속 사이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솔직히 2배속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힘든데 아무튼 가능한가 봐요. 한마디로 시간을 엄청 단순하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다 들으실 수 있는 강의예요. 8시간도 안 걸리는데 1.5배속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용이 진짜 막 처음부터 어떤 교수님이 막 이렇게 말했다. 행정법이 이게 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행정법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1년간 배울 행정법이 대충 이런 사례를 해결하는 법이구나. 이런 거 다루는 과목이구나라는 거를 이 짧은 시간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재는 필요 없으시고요. 어제 편집을 완료했는데 딱 20페이지 되더라고요. A4 용지로. 20페이지 정도 되는 별도의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넥스트 레벨에 맞춰서 광야에서 한번 잘 시작해보자. 한번 이름을 따라봤고요. 다음 이제부터 메인 본 강의가 되죠. 개념 강의 첫 번째 레벨 1인 행정법 기본이론. 기본서와 서브앤 요약 노트가 주 교재가 될 텐데 빠른 회독을 위해서 1회독에서는 오히려 얘가 좀 메인이 될 거예요. 아직 뭔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기에는 기본서조차 좀 많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다 아셔야 되는데 계속 강조드리죠.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다? 없어요. 아실 만한 것만 처음에 알면 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브앤 요약 노트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대략 64회 정도로 완료가 될 거예요. 상당히 이 정도면 압축한 편이거든요. 다음에 레벨 2 과정 개념 플러스 기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개념 한 번 전달드리고 끝이 아니다. 개념 공부 다시 한번 하면서 진도별 기출풀이를 시작할 거고 9급 공무원 기출문제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도 교재가 레벨 1 과정과 똑같은데 이때는 포인트는 기본서 중심으로 나가게 돼요. 이제 1회독 하셨으니까 대충 50%, 60%는 내가 알고 있다. 적어도 이게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다. 대충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걸 내가 들어본 적 있는데 된다. 그 정도 되시면은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을 공부하실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중심으로 나가게 될 거고 당연히 기출문제집을 활용하겠죠. 이 레벨 2 과정이 제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회차가 많은 강의가 될 거예요. 왜냐? 기본서에 있는 거 하나씩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볼 거고 동시에 기출문제 한 600여 문제 이상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래봤자 딱 한 주 더. 72회 정도로 해가지고 10월까지 강의가 맞춰지게 될 겁니다. 다음 레벨 3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볼 거예요. 토하게 볼 거예요. 제 수강 후기 중에 제가 가장 감사했고 또 인상 깊었던 게 계속해서 그냥 강의를 듣다 보니까 따로 내가 복습을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귀에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이게 암기가 됐다. 이런 수험생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전달해드린 입장에서도요. 개념을 여러분께 최대한 제 목소리로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제 목소리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귀에 들리면은 기억이 남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개념을 보면서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7급 문제,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될 거고 한 400~5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본서로 다 보기에는 강의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관계로 강의 진도는 서브앤 요약 노트로 나갈 텐데 여러분께서 이쯤 되시면은 서브앤 요약 노트 판례가 굉장히 압축해서 딱 한 줄로 써 있는데 이 한 줄로 써 있는 판례 내용만 보고도 이거 이 판례였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거 기본서 통해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 잘 안 기억나는 판례가 있다. 엄청 꼼꼼하게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을 쓰시면서 이제 복습을 하셔야겠죠. 자, 이거는 회차를 줄여서 48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이죠. 레벨 4. 여기 2023 시즌에 제가 새로이 추가한 이제 커리가 되는데요. 조금 과할지 모르다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행정법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죠, 여러분. 특히 2022 기준으로 지방직은 그나마 좀 덜했는데 국가직은 진짜 난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변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들도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사례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올해 2022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리고 변시 문제는 사례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이 레벨을 진짜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전혀 부담 없이 근데 16회 정도의 회차로 빨리 끝내버릴 거예요.
자, 대체 근데 계속 기출만 보죠, 여러분. 보통 이제 1월쯤 되면은 어떤 다른 강사님들이나 일반적으로는 동형 모의고사라 그래서 강사들이 만든 모의고사 중심으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의고사 대충 만들지 않겠죠. 정말 요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찍신이 내렸으면 좋겠지만 열과 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데 저 따위가 아무리 문제 열심히 만들어봤자 출제 교수님들께서 장기간 합숙하시면서 출제를 하셨던 기출문제보다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커리 그냥 따라가다가 기출문제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느새 1, 2월이네? 이런 질문을 전망 많이 하세요. 제가 기출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동영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왜? 커리큘럼이 시작되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출 완벽하게 끝내고 하세요. 제 기출문제 이번에 좀 변시 기출문제가 추가되면서 양이 많아져가지고 한 1200, 300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완벽하게 내가 그냥 통으로 날 잡고 1300문제 다 풀었을 때 한 10% 안쪽으로 틀릴 정도 되셔야만 더 엄격하게는 정말 다 맞출 정도 되신 다음에만 모의고사 접근하세요. 왜 그러냐? 기출만 완벽해도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이 확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저도 경험했던 사실인데요. 제가 수험생 때 동형 모의고사가 의도적으로 too much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라고?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소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내가 분명히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 보니까 5, 60점 나오네. 공부가 잘못됐구나. 계속해서 강의를 더 들어야겠다. 이 책을 봐야겠다. 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심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어떤 강사님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험 생활했던 옛날에도 그랬고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이 중요한 거니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문제 가져오거나 이거 대체 어떻게 풀어내는 거야 라는 문제들을 만들고는 하는데 그런 거 푸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출 먼저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조차도 이상한 게 아니라 기출을 변형해서 틀어버린다든지 충분히 출제 가능한 영역에서만 푸셔야 돼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엽적인 거 나온다. 저도 못 풀고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그치만 교수님들께서 그런 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4개 선지 중에 일부러 하나 진짜 거지 같은 거 나왔다. 그것 때문에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머지 3개만 정확하게 알면은 정답을 맞추게끔 일부러 출제를 하십니다. 교수님들 여러분 대충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뭐 정말 개인적이지만 정말 가까운 제 친척 형님 중에 이제는 출제를 안 하시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에 계속 출제로 들어가셨던 교수님께서 계셨어요. 여담인데 변호사 시험도 출제하시다가 저 때문에 이제 특정 연도에는 출제를 못 들어가셨죠. 친척 중에 수험생이 있다는 이유로 그때는 뭐 배제가 되셨었는데 생생한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출제하셨던 교수님의 정보니까 출제할 때 어영부영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만드십니다. 문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몇 번에 걸쳐 전년도 합격생들 초청해서 초청이라는 표현 적절하겠죠. 일부러 풀어보게 하세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7급 수험생 합격생, 9급 수험 합격생 부른 다음에 또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나 또는 박사님 이렇게 모셔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대충 몇 점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거 안 나와요. 그런 것까지 다 보정이 됩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더라.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네요. 레벨 5단계에선 이제 본격적으로 전범위 기출 들어갈 거고요. 2월 한 달 동안 12회 진짜 빨리 끝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 레벨 6 파이널 정리 골투더 합격하셔야죠. 이제 정말 압축해가지고 서브 앤 요약 노트 중심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왔던 행정법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래도 마지막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건 기출 문제가 없으니까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때 저는 동형 문제집을 바탕으로 모의고사가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 법학 개선 최신 판례랑 변경된 법률, 법 개정된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교재가 다 나온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판례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프린트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죠? 12회. 느낌 오시죠, 여러분? 점점 한 회독에 걸리는 회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긴 한 번 올라가긴 하지만 요건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같이 보니까 개념도 보고 기출도 보고 72회 중에 개념은 한 48에서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64 받다가 거의 3분의 2 가까이 줄어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 서브 커리큘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제 유튜브 영상은 아니죠. 우리 방문각 공무원의 유튜브에 홍보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대한매일 모의고사. 예, 문자 그대로 매일 모의고사 치르는 커리큘럼이 이제 2023 시즌부터 시작이 되고요. 당장 7월부터 내년 3월 시험 직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내용은 매주 전 과목, 그러니까 행정법을 포함해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까지 매 요일별로 한 과목씩 하프 모의고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행정법은 7월 11일이 월요일이죠, 여러분. 맞을 거예요. 요때부터 시작이 될 건데 요 영상을 좀 일찍 보셨으면 좋겠는 게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로 별도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 자,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는 여러분 진도별이죠. 그러니까 개념 진도를 계속 나가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도별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직전 주차에 배운 내용 중심으로 모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배운 거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셔가지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그 문제 자체도 계속 강조드린 이상한 지엽적인 게 아니라 기출이랑 기출 변형 등을 통한 핵심 선지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제 마지막 커리인 레벨 5, 6 전범위가 시작되는 단계죠. 여기선 당연히 전범위 문제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매주 모의고사를 풀면 어떤 효과를 거두실 수 있냐면은 초시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문풀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뭘 알아야 하지. 모르셔도 돼요. 왜냐? 오히려 레벨 1부터 이렇게 문풀을 접하면은 요런 게 내가 중요한 건가 보다. 내가 지난주에 개념 강의 배운 것 중에 요게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맞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 단계에서는. 그냥 요게 나온다만 아시면 돼요. 왜? 복습할 때 요거 중심으로 이제 하시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문풀 연습 또 미리 땡겨서 하시는 거죠. 다음 NC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정말 장기간에 걸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여기구나 라는 약점을 발견하시고 그거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커리큘럼 영상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수험생활의 넥스트 레벨을 열어줄 어나더 레벨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2023 시즌 행정법 저 강성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